안녕하세요. 피플 위드 CJB 연교옥입니다. 지난해 새로운 충북교육에 대한 기대와 함께 제18대 충청북도 교육감으로 윤건영 교육감이 당선됐습니다. 공감과 동행을 기치로 지속가능한 공감 동행 교육을 비전으로 새로운 충북 교육을 만들어가겠다는 각오를 다졌는데요. 오늘 피플 위드 CJB에서는 윤건영 충북 교육감 모시고 2023년 충북 교육 정책의 기조와 방향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2023년 또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 우리 충북 도민분들께 새해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개미년 새해 샤넬이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을 비추는 새 아침의 햇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3년은 새로운 충북 교육이 온전히 새롭게 출발하는 해입니다.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교육 환경 또한 빠르게 변하면서 우리 충북교육 정도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의 변혁을 시도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아주 완전히 비치지는 못하지만 조직 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또 최대 현안인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새로운 충북교육에 나갈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미래로 가는 충북교육의 걸음에 도민 누구나가 함께할 수 있도록 귀와 마음을 열어 공감하고 품과 귀를 열어 동행하겠습니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공감 동행 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충북교육의 품에서 한 명 한 명 빛날 수 있도록 모든 교육가족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만물의 성장과 번창을 상징한다는 검은 토끼 해에 여러분 모두가 하고자 하는 바람 다 이루어지시고 꿈과 희망이 더 커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다시 한번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육감님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육감님께서 이제 신년 화두로 집사광익 이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집사광익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사자성어일까요? 예, 이 집사광익 생각을 모아 이익을 더한다는 삼국시대 총나라의 제갈량이란 분이 만든 고사성어입니다. 네. 우리 교육의 현장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다 모으고 또 후세대들에게 꿈과 끼를 기원할 수 있는 모두의 성장을 도모하는 충북 교육을 도모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제시한 사자성어입니다. 우리 충북 교육의 비전과 교육 목표를 한 단계 높여 새로운 미래교육 대전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 사자성어가 더 의미가 깊은 것은 그냥 몇몇이 만든 게 아니고 충북의 모든 교육가족들에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처음에 사자성어를 모을 때는 93분이 의견을 제시하셨고 공모를 하신 거군요. 네. 그다음에 2차에는 이제 이 집사광익, 교학상장, 응변창신 이 세 사자성어를 가지고 또 여론을 수렴했는데 1,800여 명의 선생님들이 응모하셔서 교학상장을 조금 더 앞선 사자성어가 집사광익입니다. 네. 앞으로 2023년은 집사광익의 자세로 현장과 더 깊이, 더 넓게 소통하여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미래교육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모든 학생들에게 맞춤형으로 탁월성 교육을 추진해 볼까 합니다. 네. 그러니까 도내 전 교직원이 좀 참여를 해서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해보다도 좀 의미 깊은 사자성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이제 지난해에는요, 윤건영 후가 새롭게 출범한 해이기도 합니다. 2022년 충북 교육의 성과 어떻게 좀 평가를 해보실 수 있을까요? 바라보는 관점에서 다양하게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2022년 충북 교육의 성과라고 하면 네. 그동안 충북 교육의 변화를 새롭게 주도했던 8년의 교육의 큰 흐름이 도민들의 우려와 기대 속에 새로운 관점에서
출발한 것이 큰 성과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7월 1일 이후에 취임을 해서 교육정책 구상 및 수립, 그리고 조직 운영의 개편, 그다음에 인력 배치 및 운영 등에 있어서 모든 영역에 충북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는 마스터 플랜을 마련한 것이 큰 성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시대의 변화에 그리고 미래 교육을 위해서 충북교육 공동체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하고 소통 간담회도 하는 등 전문가와 많은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또 현장에 많은 선생님들과 또 관리자 여러분과 의견을 나누면서 새롭게 이어갈 우리 충북 교육의 방향을 선거 운동 기간의 공약과 또 인수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이후에 정책 공약 자료집을 초안을 만들어서 12월 말까지 그걸 의견을 수렴해서 일단 4년간에 이루어질 정책 마스터 플랜을 마련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진행되는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더 반영하고 또 시대적 흐름이나 국가 정책에 맞게 신축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022년에는 충북의 새로운 교육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도민 여러분의 뜻과 또 기대가 반영돼서 출범한 새로운 교육의 변화가 큰 성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교육감님께서는 이제 지난해 선거 기간 동안에 학력 신장을 위한 교육체계 변화를 계속 예고를 해주셨습니다. 학력 신장을 위해서는 어떻게 좀 개선해 나가실 계획인지 듣고 싶습니다. 예, 이미 모두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학력 신장은 최근에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충청북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 그 기초학력은 우리 후세들 학생들이 미래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유지하고 미래 진로 진학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코로나 사태까지 영향을 줘서 네. 현재 기초학력이 미달되고 학력이 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국적 차원도 그렇고 특히 몇 개 과목에 있어서는 충청북도가 더 걱정거리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저는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서 진단과 지원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새로운 학력 향상 정책을 펼쳐가고자 합니다. 이 학력 향상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학력 수준을 제대로 파악하고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그에 대한 피드백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담 인력을 지원하고 또 새로운 학력 향상을 하는 방안을 다양하게 다차원적으로 모색해서 우리 학생들의 맞춤형 학력 향상을 지원해 볼까 합니다. 그중에 특히 다차원적 학생 성장 플랫폼이라고 하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학생들에게 인지적인 영역만이 아니라 비인적인 인지적인 영역, 인성교육이나 다양한 역량 함양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에듀테크, 특히 AI 기반을 통해서 학력이나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그에 따라서 학생들이 좋아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것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그들의 현장 상황과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학력을 증진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그것을 학부모나 학생이나 선생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까 합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은 또 그런 그 학습 역량 또 인지적 영역과 더불어서 독서, 인문, 진로, 인공지능 교육 등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의 교육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2023년 상반기에는 시범 사업으로 국어, 수학, 영어 이 특정 과목을 중심으로 해서 학력을 진단하고 그것에 대한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할까 하고요. 초등 같은 경우는 기초학력 전담 교사의 배치를 확대하고 특히 학습 결손 해소를 최우수로 하면서 이 언어 능력과 수리 능력 함양을 하기 위한 맞춤형 학력 프로그램을 추진해 볼까 합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루어졌던 자유학년제를 그 학력신장이나 기초 소양 교육을 위한 차원에서 자유학기제로 바꾸고 1학년 2학기와 3학년 2학기로 나누어서 하면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들어갔을 때 학생들이 새로운 변화에 맞게 기초학력인 학력 신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고교학점제가 새로 이제 도입이 됩니다만 그 과정에서 도심도 그렇고 농촌도 그렇고 우리 충북의 학생들이 각각 지역이나 또 수준에 맞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공간도 다양화하고 또 프로그램 교과목도 다양화하고 여러 가지 학생 중심, 교실 중심의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그 2023학년도 금년에는 일반고 및 특목고 1학년 일부 적용되고 또 확대되는 것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미 말씀드린 고교 학점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뒤에 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네. 학력 신장 차원에서 학생들의 미래의 진로 진학에 적합한 학력 신장을 위한 다차원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그리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3 1차 조직 개편에 담고 싶은 교육감님의 철학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지속 가능한 공감 동행 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충북 교육에 보면서 한 명 한 명 빛나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 조직 개편은 필연적인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너무 급격하게 변화를 좀 한다 싶어서 일단 1차 개편을 하고 금년 중으로 2차 추가로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준비를 통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은 지역과 국가를 넘어 모든 영역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에게 자신의 적성이나 미래를 위한 교수학습 학교 현장이 마음껏 탐색하고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선은 학교를 지원하는 쪽으로 시스템을 바꾸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공교육의 변화는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의 수업이 변화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고 그런 교사와 학생의 수업의 변화에 여타 모든 행정력은 집중해야 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정에서 혹시 교실의 변화 속에서 업무가 많고 부담이 되고 또 기존에 있는 것도 교사가 해야 될 연구하고 교육하는 본인 업무를 충실하는 데 부담이 든다면 업무 경감을 하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학교 단위에 있었던 많은 업무를 가능하면 교육지원청에서 학습지원센터를 구축하고 통합지원센터라고도 합니다만 구축해서 업무를 줄이는 데 노력하겠고 또 지원청에 있는 일 중에 또 효율적으로 필요하면 도교육청으로 이관을 하는 그 방법을 쓰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말씀드린 기초학력 보장이나 학력 신장을 위해서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의 공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조직 개편을 할까 합니다. 자, 그리고 충북 도민의 최대 수건이었습니다. AI 바이오 영재고 그 추진 관련 예산이 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설립에 좀 가속도가 붙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우선은 국가적으로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해서 우리 충북교육에서도 그러한 학교가 설립된다는 게 너무 반갑고요. 네. 특히 전국에 50여 개의 그런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우수 인재 양성을 하는 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북에 하나도 없었다는 면에서 이번에 참 반갑고 또 우리 도교육청이나 또 도청에서 네. 합심 협력하고 특히 도의회에서까지 그리고 특히 시군의회에서도 우리 영재학교 유치를 위해서 같이 마음을 모았기 때문에 네.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번에 국회에서
10억의 예산이라고 합니다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마중물이고요. 근데 제한세분 뭐 한 700여 건의 예산이 이제 연차적으로 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충북에 설립될 영재학교는 국립입니다. 현재 국립이 뭐 부산도 있고 또 대전도 일부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번에 광주와 우리 이 충북이 이 영재학교가 설립이 되는데 광주도 광주시가 주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만 국립입니다. 그래서 아마 과기부나 또 구체적으로는 그 제안설된 그 카이스트 대학에서 아마 이제 주도하게 될 텐데 역대 지금 이 영재학교를 만든 이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카이스트나 도청이나 우리 교육청이 새로운 차원으로 법과 제도를 충분히 검토하고 충북형 바이오 AI 바이오 영재학교 설립을 위해서 아마 이제 큰 과제가 떨어진 겁니다. 네. 제 생각으로는 제 입장에서는 지금 2026년에 개교한다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2027년이라고 하는데요. 저에게 중요한 것은 AI 바이오 영재학교가 설립된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학교가 설립됐을 때 그 학교에 충북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많이 입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AI 바이오 영재학교가 설립되는 것에 대한 노력과 더불어서 우리는 이미 지금 현재 4학년, 5학년, 2026년에 고등학교를 들어갈 학생들이 그런 영재학교에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또 우리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충북에 설립된 그 국립 AI 바이오 영재학교에 충북에서 졸업한 중학생들이 더 많이 첫 해에 입학을 해서 충북을 위한 AI 바이오 영재학교로 만들기 위한 준비가 다른 무엇보다도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전 그 차원에서 현재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면서 우리 충북이 아니라 전국이 아니라 미래의 국가나 인류를 위해서 AI 바이오를 위해서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 우선 과학자가 되기도 하고 또 기업가가 되기도 하는 그런 인재 양성 차원의 미래 교육이 네.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무엇보다도 그것이 더 그쵸.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학교 설립도 중요하지만 네. 그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양성하는 게 또 가장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예. 우리가 또 과거에는 그 하늘 같은 스승이라는 말을 쓸 정도로 정말 선생님은 위대하고 우러러보는 존재였는데 어느샌가부터 그 교권 침해 사례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교권 회복의 필요성을 많이 좀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교육감님도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평소에 후보자 시절에도 한두 번 얘기하고 또 신중했다가 당선되고 난 뒤에 항상 어디나 반복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이 없으면 학교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공교육을 운영하고 책임 주체는 교사입니다. 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많은 공교육이 잘 돼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교육을 만든 그 주체도 선생님들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여러 가지 학교에 문제가 발생하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무기력해지고 상처받고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공교육이 더 발전하고 더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단 모든 것 출발점은 선생님들이 교사가 열정을 가지고 당당하게 학생들 앞에 설 수 있는 분위기 만드는 것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교권, 학생인권이라는 말을 표현하기보다는 선생님들의 권위가 회복이 되고 아니면 권위가 인정이 되고 그래서 교사와 학생 간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분위기가 더 성숙돼서 함께 우리가 말하는 전통적인 의미의 스승과 제자 간에 서로 믿고 따르는 모범을 보이고 그거를 존중하고 추종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학교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출발점은 선생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당당하게 학생들 앞에 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인데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제가 요새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저도 여러 가지 다양한데 그 중에 하나가 학부모님들이 선생님 존중하기 운동을 벌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렸더니 제천에서 학부모님들이 이제 그 얘기에 동조를 하시고 학교에서 고등학교부터 이제 이게 선생님 존중하기 운동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뭐 충주로, 음성으로, 진천으로, 청주로, 또 보노천, 영동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선생님을 학부모가 존중하게 되면 자녀가 학교에 와서 선생님과 여러 가지 상호작용하고 대화할 때 아마 부모가 선생님 편이 아니고 자기 편이라고 생각할 때하고 부모님도 자기 편이 아니고 선생님 편이라고 생각하면 학생의 행동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학생이 선생님을 존중하게 돼서 학교가 정상화되면 그 학생은 집에 돌아가 자녀로서 부모를 존중하게 되고 효도를 할 것이다. 그래서 학부모와 선생님이 한 편이고 자녀와 학생이 한 편이 되면 공교육의 정상화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충북에서 학부모님들이 선생님 존중하기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요. 꼭 그것이 더 확대되고 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이 이루어져서 학교의 선생님들이 학생들 앞에서 열정을 가지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2025년부터 이제 전면 확대되는 고교 학점제와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이제 충북이 선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현재까지의 준비 상황과 또 어려운 점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이 고교 학점제는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또 선진형 학교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필히 넘어야 될 산입니다. 고교 학점제 핵심은 과거에 학교가 만들어진 교과목이나 또 주어진 그 내용을 학생들은 따라가는 거였었기 때문에 공급자 중심의 교육이었다면, 이 고교 학점제는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개설해주고 학생들이 하고 싶어하는 영역을 발굴해서 학생들이 요구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고교 학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하나는 이게 결국은 고교 학점제라는 것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대학처럼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했을 때 한 교실에서 수업을 하루 종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과목을 찾아다니면서 교실 중심으로, 과목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기초 과목으로 전통적인 의미의 필수 과목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만 2학년, 3학년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선택 중심으로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 중심의 과목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 요소고요. 두 번째는 그 학생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과목, 콘텐츠를 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한 공간에서 그런 다양한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많은 선생님들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그 선생님의 역량이 더 강화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충북교육청은 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겠다고 정부에서 제안했을 때 다른 시도에 비해서 빨리 연구학교나 시범학교를 선제적으로 해서 많은 준비를 했고 또 사실은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뭐 올해 이미 작년에 모든 일반 고등학교까지도 시범학교로 다 한번 적용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204 단위 학점 단위 체제에서 192 학점제로
올해부터 이게 이제 연차적으로 변화가 되고 2025년에는 전면적 시행을 한다고 지금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파악해 본 바로는요. 네. 이제까지 충북에서 고격제미를 준비한 것은 출발 단계까지의 준비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격제미가 적용되고 난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 그리고 그것에 나타나는 결과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지금 미흡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교육부 장관께서도 고교육점제를 2025년에 바로 시행할 것이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출발 시점까지는 교과목도 많이 개발하겠고 학교 단위의 공동교육과정, 지역 단위의 또 온라인 스쿨도 만든다고 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공간도 최근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홈베이스랑 학생들의 사물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학생들이 좀 즐길 수 있는 머물 수 있는 스터디 카페 같은 거 만들고 하면서 준비가 돼 있습니다만 진행되는 과정에 그러면 고교육점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절대평가를 할 것인가? 절대평가에도 몇 단위로 할 것인가? 그다음에 평가한 것에 의해서 성취 기준을 통과한 학생들은 진급을 할 것이지만 통과하지 못한 학생들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아주 구체적인 것에 대한 준비가 좀 미흡합니다. 자, 그리고 또 전인적인 인성 교육과 관련해서 충북 111 운동을 이제 추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또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충북 111이 이제 우리 충북이긴 하지만 이제 네. 그 앞에 있는 충은 이제 충분할 충자고 네. 북은 BOK 북입니다. 책이죠. 네. 예, 책이 이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 독서 운동을 활성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할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그 몸 활동, 체육 활동을 1인 1기 활동을 하겠다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111 운동이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네. 앞에 있는 그 충북의 충북은 우리가 태어나서 어려서는 부모님으로부터 초등부 다닐 때는 선생님으로부터 배우고 스승으로 그 도움을 받지만 그렇죠. 네. 평생은 사실은 책으로부터 얻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 책을 접해서 평생 스스로 배울 수 있는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게 독서입니다. 네. 그래서 이 충북 111 운동은 우리 이 충북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독서 활동은 정책은 상당히 체계적이고 잘 이루어져 있는 시도라는 것은 자타가 이제 인정을 하는데 전 더 나아가서 이 독서는 요새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게 현실 공간과 가상 공간, 특히 메타버스 시대를 얘기하면서 네. 현실 공간에 나와 가상 공간의 아바타가 경계가 없어지는 혼합 공간이 오면서 앞으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전 그때에 첨단 기술이 적용되면서 나타나는 편의성이나 이로운 점도 있지만 네. 그것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역기능, 부정적인 면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런 과정에서 정신적으로나 우리가 올바로 그 현실 공간, 가상 공간을 구분할 수 있는 생각하는 힘, 아주 그 창조적인 상상적인 도덕 상상력, 망상이나 허황된 것이 아니라 그런 구체적으로 이성적인, 지적인 것을 기반을 둔 상상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인문학적 상상력, 도덕적 상상력, 창의적 상상력인데요. 네. 그것의 뿌리가 독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독서는 우리가 미래 사회를 대비할 때 가장 중요한 삶의 도구이기도 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리더건, 지도자건 일반 어떤 그 평범한 시민이든 미래 사회는 학습 능력인데 그 학습 능력 핵심은 독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생활하는데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방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문 고전을 품은 학교, 인품 모델 학교, 네. 그다음에 교직원과 학생들이 함께하는 학생 교직원 인문 고전 독서 동아리. 네.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수업 시간에도
아카이브를 만들어서 도쿠 활동을 공유하는 고전 인문 필담 프로그램 뭐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그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고 네. 학부모와 학생과 교육자 또 지역사회에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을 강구하는데 전 이 중에 이제 하나 요새 구상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향토 기업이 인근에 있는 학교에 학생들에게 책 사주기 운동을 벌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연초에 학생들이 한 달에 한 권 정도의 책을 읽을 수 있는 목록을 이렇게 적어서 내면 그 지역에 있는 기업이 조건 없이 그 회사에 마크를 찍던 그 회사의 CEO의 이름을 적던 해서 그냥 나눠주면 학생들이 그 책을 볼 것이고 또 그 책을 모으는 과정에서 또 선생님은 뭐 올해 어떤 특정한 책 몇 권을 가지고 독서 활동을 한다면 같이 모아서 제공한다든지 해서 학생들은 학교에서는 그 책을 접할 수 있고 독서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되고 기업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ESG 활동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대기업은 ESG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위원회가 구성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오히려 우리가 그런 ESG 활동 차원에서 책 사주기 운동을 벌여주면 그 기업에 적합한 ESG 운영에 적합한 여러 가지 성과를 만들어 드린다든지 해서 기업도 학교도 지역사회도 모두가 미래를 위한 후세대들을 위한 독서 활동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게 제가 꿈꾸고 있는 그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예.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이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이제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예. 교육감님께서도 환경 교육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교육감님만의 환경 교육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뭐 지금 환경 교육은 이게 우리 개인이나 우리 지역이나 우리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 자체의 문제가 그쵸,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후 위기가 오고 있고 이제 인류 존재 자체에 대한 위기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가 지금 국가적 차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환경 문제는 사실은 이것이 뭐 우리도 국가적 차원에 대응해야 된다는 생각이 보고요. 다만 이제 이것을 공교육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로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2023년 3월부터 이제 환경교육법이 시행돼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의 구체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환경교육의 필요성을 반영해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환경교육, 또 학교 숲조성, 뭐 환경교육센터 구축 등 그 생태 환경을 살리는 교육을 해볼까 합니다. 요새 뭐 탄소 중립, 뭐 탄소 제로 얘기하고 네. 뭐 알리백이라는 말도 하고 네.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사실 이 문제는 모든 도민, 모든 그렇죠. 국민, 네. 모든 인류가 함께 해야 될 네. 절대절명의 지구촌의 과제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교직원으로 구성된 뭐 2050 학교 탄소 중립 현장 실천단 네. 또 특수학교 학생들에게조차도 그런 그 교사 컨텐츠나 점자책 이런 거를 개발해서 보급해서 어느 한 사람도 소홀할 수 없는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환경교육을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중에 특히 이제 2022년에 3월에 우리 그 환경교육센터가 개관이 됐습니다. 이것은 아마 전국에서도 가장 선도적으로 지금 환경교육을 주도할 수 있는 센터가 만들어졌는데요. 이것이 아마 운영이 되면서 우리 환경교육을 선도하고 주도할 수 있는 그러면 나갈 텐데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생각해봐야 될 것은 이제 환경교육은 초록학교나 그 생태 보존적 차원의 환경교육이 아니라 이제 탄소 제로라는 말까지 나오고 아리백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하는 것으로 보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네. 환경교육이 강화해야 될 것이다. 그쵸. 그래서 이제까지로 충청북도에서 초록학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환경교육이 잘 활성화되어 있고 좋은 점이 많이 있었는데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 환경교육센터가 중심이 돼서 한 10여 명의 직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기존에 이제 이루어졌던 초록학교를 포함한 모든 그 환경교육을 충북은 환경교육센터가 중심이 돼서 그 센터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500여 개의 모든 학교에서 네. 동시다발적으로 환경교육에 대한 전도 교육 차원에서 접근하고 또 그것이 시민사회나 기업이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는 정말 적극적으로 또 강제성을 띄워도 될 정도로 네, 모든 도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미래 교육에 있어서 이제 산업 현장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육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예. 직업 계곡을 통한 첨단 산업 인재 양성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뭐 우리가 공교육에서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더 상위학교로 진학하는 것을 중점을 두기도 합니다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아주 어려서부터 본인이 좋아하는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것이 정해지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가 굳이 뭐 진학만이 아니라 보통 교육 고등학교 수준에서도 그 자신의 직업을 찾아갈 수 있는 시대가 점점 더 강화해야 되고 또 점점 더 존중받아야 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뭐 지식의 시대에서는 모르는 그 비전문가가 전문가로부터 어떤 교육을 배우고 터득해서 뭐 교육을 20대까지 받고 평생 그 분야에 대해서 뭔가 기여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너무나 빠른 지식이나 너무나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기 때문에 저는 충북에서도 어려서부터 본인이 좋아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개발이 되면 직업과 진학이 같이 갈 수 있는 시대가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미래를 위한 맞춤형 직업교육 실현도 중요한 목표라고 보고요. 네. 저는 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는 4개 핵심 과제와 22개의 세부 과제를 계획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할 때 저는 최근에 그 선거운동하는 과정에서 아주 뛰어난 학생이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음성에 있는 반도체 고등학교에 가서 졸업을 하고 유수한 우리나라의 대기업에 취업을 해가지고 아주 당당하게 그 엄마와 그 학생이 자랑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충청북도에 있는 많은 특성화 고등학교에 뭐 농업이든 상업이든 또 공업이든 첨단 분야든 각각의 학교가 가지고 있는 여건과 지리적 특성과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바람이나 또 그 전략이 있다면 오히려 특성화 고등학교를 더 세심히 살펴보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지원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공약에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현재 우리 충청북도 내에 유초중고등학교가 504개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취임하면서 계속 강조한 것이 6개월 내에 학교 현장의 실태를 분석하고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했었고 이미 필수적인 양식으로 해서 뭐 한 5페이지 내외의 내용으로 모든 학교가 그 학교의 과거를 살펴보고 현재의 관점에서 미래를 그리는데 향후 10년 동안 그 학교가 나갈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달라고 지금 제시가 돼 있고요. 아마 1월달, 2월달 내에 그런 것이 다 단위학교에서 현재 교장 선생님 중심이 돼서 구성원들이 학생이나 지역사회와 고민해가지고
그런 안이 나오면 저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 이제 잘못 얘기하면 조금 조심스레 말을 안 하겠습니다만 그 보고서가 나오고 난 뒤에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각각의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그 학교가 추구하는 목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특히 이 직업계고가 더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이미 이 예산을 봐도 특성화고 직업계고에 투자한 예산과 일반 계고에 투자한 예산은 차원이 다릅니다. 네. 이미 국가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직업계고가 이제까지 이루어진 조건에서 좀 더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고 네. 그들에게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우리가 배려하고 존중하고 해서 학생들에게 동기를 유발하고 그들의 자아 정체성을 발견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고 본인이 미래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적극적인 학생으로 우리가 바꿔줄 수 있다면 네. 사실은 직업계교고에 우리가 할 일은 너무나 많고 꼭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은 불편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단재교육원 연수 강사 선정 관련해서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지금 제가 교육감이 돼서 보니 교육대학 총장할 때하고는 그 규모나 사안이 너무 방대해서 당황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도전적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 사안은 진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다만 전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동안 여러 가지 한 8년여 동안 이루어진 정책이 있었고 그 교육을 위해서 선생님들이나 또 일반 공무원이나 또 학부모님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수가 이루어졌었는데 네. 이제는 새로운 교육감의 체제가 출범이 됐고 도민들의 요구나 또 시대적인 변화가 급격히 변하기 때문에 네. 뭔가 이제는 연수도 좀 변화를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대에 맞게 더 적합한 강사를 초빙해서 연수원이 제 기능을 발휘했으면 하는 바람은 지금도 있고요. 다만 그런 강사 충원이나 연수원이 이루어지는 연수 과정의 개선, 변화를 주도하는 활동이 네. 소위 정치적인 의미를 담기는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로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전 상당히 유감입니다. 적절하지 않다. 네. 그리고 이 문제가 교육은 교육다워야 되고 순수한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 여야를 따지지 않고 보수 진보를 따지지 않고 교육은 정말 순중하고 보편적인 보수적 기본 틀에서 더 나은 쪽으로 진보적인 방향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이야말로 여야를 막론하고 보수와 진보를 초월해야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 교육의 변화에 정치적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가 대응한다는 것은 좀 삼가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아마 언론에도 많이 공개가 돼 있고 또 실제 그 사안이 사실 이루어지는 과정과는 달리 너무 섣불리 이것이 일부러 유출됐다 또 이게 노출됐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가능하면 교육의 관점에서 네. 학생들을 위한 연수원의 변화를 추구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평가를 해주시길. 네. 대응을 하겠습니다. 네. 다만 그 과정에서 이미 불거져 있는 여러 가지 사안은 앞으로 또 다른 일이 재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1시간 동안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충북 도민들께 앞으로 어떻게 좀 이끌어 나가겠다 이런 방향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제가 교육감 취임한 지 이제 6개월 지나고 이제 7개월째 됐습니다. 그동안 충북 교육에 대한 우려와 그리고 충북 교육에 대한 기대 속에 저를 선택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제가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 기성세대가 후세대들에게 그들의 권한도 없고 그들에게 결정되지 않은 유권자들의 어른들의 기성세대들의 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교육 담당 수장입니다만 저는 기성세대를 대표해서 우리 그 후세대들에게 죄를 짓지 않겠다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에 교육이 요구되는 것에 대해 같이 공감을 하고 그런 공감을 해서 충북 교육이 변화할 수 있는 관점에서 함께 동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는 충북 교육은 교육답게 흔들리지 않고 우리 충북의 교육의 품에서 한 명 한 명 학생들 어느 한 학생도 소홀히 당하지 않고 그들이 잘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해서 빛날 수 있도록 만드는 충북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을 이번에 추진하려고 그러는데요. 생각보다 이렇게 뭐 좀 부끄러워지 않는 일도 발생을 하고 아직도 이제 규모나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아서 뭐 빠른 속도를 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인적 자원의 교체부터 시작해서 어떤 제도적 변화까지 하려면 좀 느리긴 합니다만 하여튼 제가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충북 도민 여러분 그리고 충북 교육가정 여러분께서도 충북 교육이 충북도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육 중심 도로 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계묘년 새해랍니다. 검은 토끼라고 하는 것은 뭐 지혜롭기도 하고 번영과 성장을 의미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런 그 해답게 저도 항상 도민 여러분의 뜻, 특히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나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현장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하면서 충북 교육 발전을 위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설날이 다가옵니다. 또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 이어지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충북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피플비드 CJB 오늘은 윤건영 충북 교육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신년 화두로 삼은 집사 광익의 자세로 현장과 더 깊이 소통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역량을 갖춘 바른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피플비드 CJB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